네, 저희가 가을 개편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새로 선보인 코너죠.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최고의 정치 시간인데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 문제라든지 보조 생식 문제 좀 국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아니요, 논의를 하자고 지금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왔는데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이 저출산이 제일 심각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을 한 사례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 대사들과 전문가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 저출산 극복의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뭐 다자녀가고 돈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이 가족 관계 가족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렇죠. 비혼 그 가정에 대한 인정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렇죠. 프랑스는 이른바 사실혼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그렇죠. 사실혼 관계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주도 이제 국회 논의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봐도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가 됐고 징계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런 조치가 이 문제는 그 제가 딱 한마디로 생각나는 거는 이건 윤석열 총장이 전 선택한 거다.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초한 거다? 어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을 거부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감찰을 받는 사람이 내가 서면으로 받겠다, 대면으로 받겠다 결정하는 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의 뭐 동기라든가 단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건 억울하다. 또는 나는 뭐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일단 그 법에 나온 대로 절차를 밟아서 응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윤 총장이 나 대면 감찰 못 받겠다. 이런 3번이나 지금 돌려보낸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전해. 나 못 받아. 자,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거의 이제 외통수로 몰고 간 거예요.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찰을 거부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던 일로 할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징계를 하든지 그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감찰을 거부하면 징계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장관을 그만두고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맡기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뿌리가요.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한 3번 정도의 부적절한 행동,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게 첫 번째로 감찰을 거부한 거. 두 번째로는 장관과 대통령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형성적 처분이라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발표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거라 나는 어쩔 수가 없지만 불법이다. 이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 지휘를 그 내용이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000명 검찰 조직에 대한 메시지가 돼요. 그럼 2,000명 검찰 조직이 분열되게 되거든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고 그 원래 또 뿌리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입니다.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지금 감찰과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네. 근데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여러 번의 지시가 네. 중간에서 왜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내용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잘못한 행동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그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나 징계 청구 내용의 그 근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소상히 짚었기 때문에 그 김종민 의원께는 뭐 추가로 질문은 가급적이면 드리지 않겠고요. 정적인 문제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게 궁금한데 어제 뭐 야당이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밝혀라. 왜 조용히 있느냐. 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냐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이제 정치화시키고 네. 또 이제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장관이 없으면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간의 이런 갈등이 네. 뭐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 일리가 있는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검찰을 지휘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장관이에요. 그 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장관 빠져.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맞질 않아요. 법 체계에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우리 옛날에 통치권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통치권이란 말은 좀 부적절하고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을 발동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빠진다 모를까.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 그 장관이 그 판단과 그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장관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겠죠. 저는 이게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거를 무슨 뭐 대통령이 빠져 있다. 뭐 비겁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잖아요. 뭐 그건 이제 정치적인 야유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이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신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의 행위를 적절하게 지휘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사실관계 옳고 그름을 대통령이 판단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장관의 이 절차 진행을 저는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임이라는 표현을 쓴 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동을 걸었을 텐데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라는 뜻을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겠죠. 일단 스톱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신임한 거다 이렇게 좀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 해지하라고 하는 주장에는 혹시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런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일방적인 그런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좀 미운 분들이 추미애 장관을 좀 뭐 공격하거나 추미애 장관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뭐 희망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 정도인데 저는 그거는 뭐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건 아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국정조사도 이제 받아쳤고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당내에서 이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국정조사나 뭐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 특정하게 뭐 국정조사를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그 특히 판사 사찰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이건 윤석열 총장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검찰에서 이거를 공소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많은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막 지지하거나 뭐 윤석열 총장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추미애 장관이 불법이다 이런 분들은 다 이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검찰의 준법 의식 또는 검찰의 지금 기본적인 이 업무의 감각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제도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이게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정말
국회가 공론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무부의 표현을 빌리면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이렇게 좀 한정해서 접근할 국정조사가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잠깐만, 특별수사라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특별수사라는 건 이제 이거 기존에 있던 검찰 체계와 달리 특별 검사를 임명한다든가 특검. 아니면 특임 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수사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당장에 이걸 하자 말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미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또 당사자가 자기 소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툼을 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 과정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단지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내지는 검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른바 그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성모 부장검사. 만약에 그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이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시켰는데 이거 건너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좀 그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뭐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건 다 조사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겨져 있는 거고 이제 이 징계 청구 과정에서 조사를 왜 안 했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자체가 징계 청구의 근거로서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의도가 어땠느냐. 이건 의도가 아무리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보면 그 법무부가 그 뭔가 보고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잇따라 그러니까 입장 밝히면서 검란 조짐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조직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우리 검사님들은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적으로 되게 멋있다, 뭔가를 그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운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관 지휘권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한다. 국정감사장 나가서 정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뭐 대답을 흐린다든지 정말 부적절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를 평검사들까지 나서서 비호한다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 조국 장관 수사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수사 문제도요. 채널A 내부 보고서만 봐도 그 담당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통화했던 녹취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담당 위에 상관한테 내부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상관이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전화를 안 한 걸 자기가 뭐 취재를 한다 또는 관계가 좋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상관한테 그렇게 허위 보고했다고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정말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 거는 목소리는 안 내고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되는 목소리만 낸다. 이건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쭤볼 거 10분에도 못 여쭤봤는데 다음을 기약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